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3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오늘은 생방송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데, 아쉬운 가운데 그래도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좀 많이 들어왔나? 친구들이 많이 인사를 잘 해주고 있네요. 그죠? 자, 수업 중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자, 마지막 수업이니까 특히 더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은 학습에 관련된 내용만 작성해 주시고요. 학습지는 에듀스 충남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요. 출력을 해서 필기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 마지막 머리가 맑아지는 수학 퀴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옳지 않은 등식이 있고요. 자, 0 더하기 0은 9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틀렸죠? 0 더하기 0을 어떻게 구해요? 자, 그래서 성량개비 하나를 살짝만 이동시키면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정답은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그걸 가지고 문자를 정하고 그걸로 식을 세어보는 것까지. 문자를 사용하면 참 수학에서 유용하다, 편리하다, 그걸 많이 느끼게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서 그 문자를 가지는 그 식을 가지고 어떤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제목을 발자국의 크기로 동물의 크기를 예측하다. 뭐 이건데, 자, 동물의 크기는 발자국의 너비로 예측할 수 있다. 자, 코끼리의 크기는 발자국의 너비의 6배라고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코끼리가 있어요. 자, 코끼리의 이 크기를 이 발자국의 너비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진이가 벌써 답을 적었네요. 예. 아이고, 답을 잘 적었네. 너무 쉽지? 마지막이라. 생방 마지막이라. 너무 쉬운 걸 가져왔네. 자, 발자국의 너비가 x일 때, 코끼리의 크기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발자국 너비에 6배를 하면 코끼리의 크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대략 우리말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코끼리의 크기는 발자국의 너비에다가 6을 곱한 것과 같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코끼리의 크기는 발자국의 너비를 우리가 x라고 했기 때문에 x 곱하기 6. 자, 그래서 곱하기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자, 우리가 곱하기 생략하면 숫자를 문자 앞에 쓴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6x 이렇게 되겠죠. 식으로 표현하면. 자, 그럼 만약에 발자국의 너비가 40이에요. 40cm일 때 코끼리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0이면. 자,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끼리의 크기는 6x라고 했죠. 그 x가 의미하는 것은 발자국의 너비라고 했기 때문에 6 곱하기 요 x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자, 40을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240, 그죠? 2m 40c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끼리의 크기가. 그죠? 자, 그럼 x가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또 구할 수 있겠죠. 네, 그죠? 80이라고 해도 구할 수 있겠죠.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2차 시 학습 주제는요.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식의 값. 어떤 식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한 것을 식의 값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양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줄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식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가져온 주제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쾌지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이맘때쯤 불쾌지수가 이제
TV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한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수치예요. 자, 우리가 날도 덥고 습도가 높으면 짜증나잖아.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불쾌지수라고 하는데, 자, 그렇죠? 예. 그래서 불쾌지수를 식을 구하는 걸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불쾌지수 구하는 식을. 그래서 기온이 A 도시일 때, 습도가 B%일 때, 불쾌지수는 요 식을 가지고 구한다. 이거거든요. 그죠? 여기 A와 B가 이렇게 있죠? A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기온, 온도였고요. B는 습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가 있겠죠? 기온도 몇 도 몇 도 숫자가 있겠고, 습도도 몇 퍼센트 숫자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불쾌 지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 딱 이걸 봤을 때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면, 점점 커지면, 그 숫자가 커지면 불쾌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쾌 지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 A와 B의 숫자가 커지면 이 전체 숫자가 커지겠죠. 올라가겠죠. 높아지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불쾌지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온이 10도씨예요. 기온이 10도시고요. 습도가 50%예요. 불쾌지수를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아까 기온이 A이고 습도가 B일 때 불쾌지수는 0.6 더하기 0.72 곱하기 A 더하기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A에다가는 뭘 넣어요? A에다가는 10을, B에다가는 50을 이렇게 숫자를 넣어야 되겠죠. 저 문자 대신에. 그러면 여기 A 자리에다가요, 뭘 적어요? 10이 들어가겠고요. 요 습도 자리 B에다가는 50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숫자를 넣었으니까 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그러면 0.6 더하기 0.72, 10 더하기 50이 된 상태고, 자, 그러면 이 10 더하기 50을 계산하면 60이잖아요. 이 60에다가 0.72를 곱하면 43.2가 되고요. 여기다가 0.6을 더하면 43.8이 됩니다. 불쾌지수가 43.8이라는 얘기죠. 기온이 10도시고 습도가 50%일 때 43.8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고 그 결과를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불쾌지수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걷기 운동의 효과적인 보폭이에요. 운동할 때 우리 걷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효과적인 보폭이 있다는 얘기죠. 자, 걷기 운동을 할 때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평소보다 보폭을 넓게 걸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냥 무한정 넓게 걷기보다는 효과적인 보폭이 있다는 얘기죠. 뭐에 따라서? 키에 따라서. 0.45배라고 한다. 그죠?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폭을 어떻게 정해요? 요 앞 발가락 끝에서부터 앞발의 끝에서부터 뒷발의 여기 발가락 여기까지 이를 보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도 어떤 문자를 사용할까요? 자, 어떤 문자 쓸까요? 보통 X 많이 쓰니까요. X를 쓰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보폭은 아까 키에다가 0.45배라고 했기 때문에 0.45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키를 X라고 정했기 때문에 0.45x라는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누구인가? 잘했습니다. 0.45x. 그래서 저 x에다가 키를 넣어주면 효과적인 보폭, 걷기 운동의 효과적인 보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자, 만약에 내 키가 150이야. 150cm인 학생의 효과적인 걷기 운동의 보폭은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키가 150인 학생의 효과적인 걷기 운동의 보폭
x일 때 0.45x라고 했기 때문에 요 식에서, 식은 0.45x겠죠. 이 식에서 문자 x에다가 150을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0.45 곱하기 150 이렇게 숫자를 대신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노란색 여기 나오는데 박스로, 자, 이거를 바로 대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입 들어봤나요? 대입. 이 문자 대신에 숫자를 넣어주는 것을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나왔어요. 자, 그럼 숫자를 대입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제 계산을 하면, 자, 계산을 하면 0.45에다가 150을 곱하면, 자, 67.5가 됩니다. 자, 보폭이 67.5라는 얘기죠. 키가 150일 때. 효과적인 보폭이.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게 바로 식의 값입니다. 대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 값이 바로 식의 값이에요. 네, 주진이랑 연탄이랑 누구인가랑 박스, 공직이 다 67.5 계산 잘했네요. 자, 그래서 대입과 식의 값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대입은 뭐냐면 아까 0.45x에서 문자 x 대신에 150을 넣는 거죠. 문자 대신에 실제 계산해야 할 숫자를 넣는 것을 바로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식의 값은 뭐냐면 대입해서, 자, 이 식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결과 값을 바로 식의 값이라고 합니다. 자, 대입은 식의 뭐 대신에 자, 문자 대신에 어떤 수를 바꾸어 넣는 것, 문자 대신에 숫자를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하고요. 자, 식의 값은 뭐하여 얻은 결과값, 대입하여 얻은 결과값. 숫자를 넣었으면 그걸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여 얻은 결과값이 바로 식의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뭔 식이었죠? 0.6에다가 0.7이 이거 불쾌지수 계산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요 A와 B 자리에다가 각각 10과 50을 숫자를 넣는 것을 바로 대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면 바로 얘가 바로 식의 값이 됐습니다. 알겠죠? 대입과 식의 값을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화성에서 잰 몸무게인데요. 자, 여러분들 화성이 어딘 줄 알죠? 자, 거기로 가면 우리가 몸무게가 준다고 얘기를 들어봤나요? 자, 여기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화성에서 잰 무게는 지구에서 잰 무게의 몇 배일까? 여학생인가요? 여학생이 0.38배야. 그럼 지구보다 많이 나가요? 덜 나가요? 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60kg인 나는 화성에 가면 몇 킬로가 될까? 자,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자, 지구에서 몸무게가 X라고 해봅시다. X라고. 그럼 화성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나 알아. 0.38배야. 뭐에? 지구에서. 지구의 몸무게의 0.38배란 얘기죠. 그러면 0.38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지구의 몸무게 X를 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60kg라고 했으니까요. 0.38에다가 60을 곱하면 화성에서의 무게가 나오겠죠. 얼마예요? 22.8입니다. 달 같아? 이거 교과서에 있는 만화인데 화성이 맞는 거 아닌가? 달 가도 우리 몸무게가 줄어요, 줄기는. 그죠? 그래서 지구에서는 60kg인데 화성으로 가면 22.8kg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얘도 바로 이 식에다가 요 x 대신에 60을 대입하여 얻은 이 결과값, 식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표준 체중인데요. 자,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자, 사람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체중계예요, 체중계.
그래서 키가 Hcm일 때 표준 체중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구해보세요. 각자 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키가 H일 때 표준 체중은 자,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한다. 0.9에다가요. H에서 100을 뺀 거. 이 H가 키였죠. 키에서 100을 뺀 요 값에다가 0.9를 곱하면 표준 체중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가 만약에 180이야. 선생님 키가 180cm예요. 그럼 표준 체중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저 H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해야 돼요? 180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식 0.9 H 빼기 100에서 요 H 자리에다가 180을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죠? 네. 벌써 다 계산했네, 연탄이. 72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0.9 곱하기 180에서 100을 빼면 80이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72가 되겠죠. 그러니까 74키에 맞는 표준 체중은 72kg이라는 얘기죠. 선생님은 더 나가는데 살을 좀 빼야 되겠네. 72kg가 표준 체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여러분들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다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이 과정도 역시 대입과 식의 값을 구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주진이는 45.9야? 왜 이렇게 키가 작나? 47.7? 여러분들 나이는 이 정도가 표준인가? 잘 모르겠네. 47.7kg가 표준 체중이야? 네. 저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계속 여러분들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예를 가져올 겁니다.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섭씨, 화씨. 우리나라는 무슨 온도를 써요? 우리나라는 섭씨 온도를 씁니다. 화씨는 여기 이제 나올 건데 미국에서는 화씨 온도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소연이가 지금 뭘 하냐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방 싸고 짐 싸고 있죠? 공직이는 63kg야? 자, 소연이는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 누구랑 통화하고 있어요? 이 폴이라는 친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얘가 미국에 살아요. 자, 여행을 준비한대요, 소연이가. 그래서 짐을 싸고 있겠죠, 지금. 자, 미국에 사는 폴의 대화이다. 미국의 낮과 밤의 온도를 섭씨 온도로 구해보자. 왜 전화해서 왜 물어볼까, 이거를 근데? 짐을 싸고 있는데. 왜 물어볼까, 얘들아? 한번 채팅창에 적어볼까? 한번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 폴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온도를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 나라마다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날씨가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짐을 싸는 거가 포인트예요. 핵심이야. 짐을 쌀 때 뭐 싸야 돼요? 짐 쌀 때. 여러분들 답이 맞을 수 있는데, 그죠? 옷을 싸야 되겠죠? 그럼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우면 반팔을 가져가고, 그죠? 혜은이, 맞아, 옷이야, 옷. 옷을 어떤 종류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온도를 물어봤는데, 근데 나는, 소연이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섭씨 온도에 익숙해요. 근데 이 폴이라는 친구는 미국은 화씨 온도를 쓰기 때문에 낮에는 86, 밤에는 59야. 화씨 온도로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 공지가 옷 챙기기 위해서 해가지고. 그래서 소연이는 못 알아듣지. 그걸 가지고 섭씨 온도로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섭씨 온도를 쓰고요. 미국은 화씨 온도를 쓰는데요. 화씨 온도가 X일 때 얘를 섭씨 온도로 고치기 위해서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 X에다가. 해볼까요? 아까 폴의 대화에서 낮의 온도가 86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X 자리에다가 86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낮의 온도가 무슨 온도로 되는 거예요? 섭씨 온도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95에서 9분의 5 곱하기 86에서 32를 빼면 54인가요?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0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와, 연탄이 잘했습니다. 누구인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온도는 30도란 얘기야. 좀 덥네. 그죠? 반팔도 좀 챙겨 가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소연이가. 자, 그러면 밤에도 여행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밤의 온도가 59라고 했으니까 요 액수에다가 59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자, 59에서 32 빼면 얼마예요? 27인가? 자, 이거 계산하면 약분 해가지고 15가 나옵니다. 그죠? 밤의 온도는 좀 쌀쌀하네. 낮의 온도는 30도고 밤의 온도는 15도네. 와, 일교차가 좀 있네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옷을 좀 밤에는 좀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도 대입과 식의 값을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도. 알겠죠? 섭씨 온도, 하씨 온도. 자, 이번에는 자, 올라가기 편한 직선 계단의 단 높이. 여러분들 계단 올라가면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죠? 없죠? 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보폭과 계단의 너비에 따라 계단의 높이를 정하면 올라가기 편한 계단을 만들 수 있다. 계단의 높이가 내 보폭보다 훨씬 높으면 올라가기가 좀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계단의 높이는 요 한 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한 계단의 높이를 얘기하고요. 단 너비는 요 부분이 단 너비입니다. 자, 만약에 내 보폭이 60이고 계단의 너비가 30일 때 올라가기 편한 계단의 높이를 구해보자. 계단이 없는 게 편하긴 하지, 그지? 자, 그 단 계단의 너비를 구하는 식이 요거라는 거죠. 자, 보폭이 P이고 너비가 D일 때 올라가기 편한 계단의 너비가 아니고 이거 높이야. 자, 높이는 2분의 P 빼기 D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 P가 보폭이라고 했으니까요. 60이죠, 60. P가 60이고요. D는 계단의 너비라고 했으니까요. 20이 아니고 30이다. 선생님이 어제 새벽에 만들어가지고 졸면서 만들었나 보다. 자, 30이에요. 그래서 2분의 P 빼기 D니까요. 60에서 30을 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60에서 30 빼면 30이니까요. 15가 올라가기 편한 계단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폭이 대부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좀 어느 정도 고려해서 높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역시 대입과 식의 값을 구해봤죠. 자, 이번에는 심장 박동수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죠. 그런데 그게 나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X살인 사람이 빨리 걷기 운동을 한 후 1분 동안 잰 심장 박동수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0.6 가로 열고 220 빼기 X. 저 X는 나이입니다. 나이. 자,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여러분 나이 몇 살이지? 14살인가? 중1이니까 14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입해요? 여기 X 자리 대신에 여기다가 나이 14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0.6 곱하기 220 빼기 14를 하면 206인가요? 206을 계산을 하면 자, 얼마예요? 자, 암산을 해볼까? 자, 123.6이 됩니다. 그래서 14살인 여러분들이 빨리 걷기 운동을 한 다음에 1분 동안 심장 박동수를 재면 123회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아유, 여러분들 열심히 계산을 해주고 있네. 123.6, 그죠? 123회 정도 심장 박동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너무 많이 갖고 왔나? 키에 적당한 의자 높이가 있거든요. 키에 여러분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내 키가 좀 큰데 의자가 낮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키에 적당한 의자 높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냐면 내 키가 Hcm라고 할 때
내 키에 적당한 의자의 높이와 책상의 높이도 정해볼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건 그림이고요. 내 키에 적당한 책상의 높이는요, 0.41h래요. 이게 어떻게 구해요? 0.41에다가 키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자 높이는 0.23에다가 키를 곱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생님 키를 대입을 해봤습니다. 내 키가 180이므로 여러분도 키에 맞게 해보면 돼요. 자, 그래서 내 키에 적당한 책상 높이는 0.41h니까요. 0.41 곱하기 180 해가지고 요거를 계산하면 73.8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식의값 구한 거죠. 대입을 해서. 자, 이번에 의자 높이는 0.23에다가 내 키 180을 곱하면 자, 어떻게 돼요? 41.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역시 식의값을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얘를 지금 한 5개, 6개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았습니다. 지금 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춥잖아. 기온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떨어지냐면 지면으로부터 1km씩 높아질수록 기온은 6도씩 떨어진대. 6도. 자, 그럼 이렇게 산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 지면의 온도가 20도입니다. 20도. 자, 20도인데 1km 높아지면 기온이 6도씩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해발 1000m면 지금 지면 20도야. 해발 1000m면 1km죠? 그럼 몇 도일까요? 대략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0m면 누가 먼저 계산할까? 20에서 뭐 얼마가 빠져야 되겠죠? 14. 공지기가 제일 문제겠네. 응, 그죠? 1km 높아졌으니까 6도씩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주진이도 14도. 자, 그래서 높이가 xkm인 곳의 기온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건데요. 그리고 2km인 곳의 기온을 또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2km인 곳의 기온을 구해보자. 자, 1km씩 올라갈수록 몇 도씩 낮아져요? 6도씩 낮아지죠? 그러면 xkm 올라갔을 때는 지면의 기온보다 얼마 낮을까요? 6x 낮겠죠. 그죠? 1km에 6이니까 2km면 10이고 3km면 18이고 다 6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죠? 6x 낮다. 그럼 따라서 높이가 xkm인 곳의 기온은 20에서 떨어진 기온이니까요. 20 빼기 6x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2km라면 어떻게 하죠? 2km인 곳의 기온은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x가 2이므로 20 빼기 6x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요 2를 대입하죠. 그러면 20에서 6이 12를 빼니까요 8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도 시계값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8 연탄이 공직이 누구인가 상현이 다 열심히 답을 적어줬습니다. 자,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는 총 산책거리입니다. 자, 다음은 어느 공원에 세워진 표지판입니다. 자, 이 표지판을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게요. 공원 둘레길은 4.2km. 공원 횡단길이 있대. 이거 1.5km. 소나무 숲길도 있다네. 그럼 얘는 0.7km. 억새풀 숲길도 있다네. 얘는 1.3km. 코스의 총 길이입니다. 얘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원 횡단길을 A번, 몇 번인지 모르니까 문자로 표현한 거겠죠. A번 소나무 숲길을 B번 산책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공원 횡단길은 1.5k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번 산책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1.5km고 두 번 산책하면 3km고 세 번이면 4.5km.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1.5 A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소나무 숲길은 0.7이고 B번 산책했기 때문에 얘도 역시 0.7에다가 B를 곱하면 되니까요. 0.7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 산책거리, 총 거리 횡단길 A번, 숲길 B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1.5A. 그러니까 횡단길, 소나무, 숲길 산책한 거 더하면 되겠죠? 당연히 잘했습니다. 더하기 0.7B 이렇게 산책한 총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 A, B에다가 몇 번 산책을 했는지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총 산책한 전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공지기도 아우 잘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산책 거리를 구해봅시다. 공원 횡단길을 2번 했고 소나무 숲길을 1번 산책했어요. 자, 아까 공원 횡단길, 소나무 숲길 1번 했어요. 2번 소나무 숲길은 1번 했기 때문에 아까 공원 횡단길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고 B에다가는 이렇게 2를 대입하면 되겠죠. 3.7인가 벌써 계산했어? 네. 자, 산책한 총 거리는 아까 식이 자 1.5, 0.7이라고 했죠. 식이 어떻게 됐죠? 1.5A 더하기 0.7B라고 했으니까요. 1.5 곱하기 A가 2니까요. 2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이 B 자리에는 2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요. 1.5 곱하기 2를 하면 3이 될 테고요. 0.7 곱하기 1을 하면 0.7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3.7이 됩니다. 네, 3.7이에요. 잘했. 준엽이도 잘했고 상현이, 공직이, 연탄이, 주진이도 잘했습니다. 3.7km가 총 산책거리가 되겠죠. 네. 정리하기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예를 들었고요. 정리해 봅시다. 오늘 핵심은 대입과 식의 값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이란 뭐냐면 문자에다가 문자 대신에 수를 넣는 게 바로 대입이고요. 예를 들어 A가 2일 때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식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자, 이 마이너스 A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에다가 A를 곱한 거잖아요.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2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시계값이 주진이 잘했습니다. 자, 시계값 주어진 식의 문자의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가 식의 값입니다. 그래서 y가 마이너스 3일 때 저 y제곱 더하기 5의 시계값 자 어떻게 구해요?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9 더하기 5죠. 그죠? 그래서 14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자, 다음 식의 값 힌트를 활용하여 답을 찾아보자. 자, 여러분들 요거 답 찾아낼 수 있으면 바로 답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수라는 말 대신에 문자를 최초로 사용한 그리스의 수학자로 대수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연탄이 뭐라고? 디오디토스가 누구야? 좀 비슷한데 답이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좀 헷갈렸나 보네.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비에트는 한참 뒤의 사람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계값과 관련된 힌트를 주겠습니다. 힌트는 뭐냐? 자, A가 2이고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암호 편지, 암호 해독표를 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에요. 자, 요게 지금 암호 편지입니다. 그리고 암호 해독표예요. 이거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이거? 지금 암호 편지가 요 식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 보면 A와 B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A가 2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얘네들 여기다가 대입해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 값에 맞는 글자를 찾으라 내라는 얘기죠.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의값 구하는 거죠. 디오니소스 아니야. 뭐 비슷한데. 자, 그래서 마이너스 b부터 해볼게요. 마이너스 b는 요 마이너스 요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요.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1이죠, 1. 자, 1 찾아봅시다. 1 어디야? 1. D네. D 맞았네, D. 준엽이 검색했어? 대단한데. 디오판토스야. 맞아. D. 알고 있었구나. D. 자, 2A 더하기 B로 해봅시다. A 대신에 2를 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 4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예요? 3이죠? 3 어딨어? 5 있네. 3임, 5. D, 5. 갑부막 그랬어? 용기를 내야지. 자, P 빼기 A도 해봅시다. 얘도 대신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판이 여기 있네. 마이너스 3은 판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A, 지금 A가 2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어디 있어? 토 여기 있네. 마이너스 8. 반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4고 빼기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 5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스. 디오판토스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형성평가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방송은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녹화, 오늘 아침에 제가 녹화했거든요. 다 녹화 첫 번째 시간 1차 시계 계산입니다. 다음 주에는 1차 시계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요, 선생님이 2가지를 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 과제는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링크를. 올려놓으면, 선생님 체감온도와, 체감온도 들어봤나요? 체감온도? 체감온도와 관련된 어떤 식이 있어요. 근데 되게 복잡해서 여러분들 수업에 쓰기는 좀 그래서 자,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체감온도 관련된 식의값 찾아보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유튜브 링크로 한번 꼭 해보기 바라고요. 자, 형성평가도 밑에 영상 밑에 URL 클릭해서 5문제 꼭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수학 퀴즈 정답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친구들이 답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자, 어떤 거? 자, 0 더하기 9, 0 더하기 0은 9인데 얘가 0 더하기 0은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얘를 어디로 가요? 노란색 여기 있지? 얘를 여기로 가면 되겠죠. 네, 그죠? 공직이 준엽이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퀴즈까지 마쳤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함께 참여를 열심히 잘 해줘서 선생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